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김혜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멀티미디어의 정의, 종류, 역사, 멀티미디어가 형용사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멀티미디어의 응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번 시간에 이 학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멀티미디어의 정의와 멀티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멀티미디어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멀티라는 단어와 미디어라는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는데 멀티라는 단어는 여러 개라는 뜻이고 미디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그런 교환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여러 개의 미디어를 합성한 그런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의는 더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가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그 도구라고 그랬는데 이걸 도식화를 해보면 사람과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메시지라는 걸 주고받을 수 있게 됐죠. 그 메시지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 때 사용되는 미디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 미디어라는 단어가 중간이라는 뜻도 있죠. 그 중간에서 매개체를 하는 그런 도구, 그것이 이제 미디어입니다. 조금 전에 멀티미디어가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미디어 중에서도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한 그런 미디어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멀티미디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미디어는 리프리젠테이션 미디어입니다. 리프리젠테이션 미디어라는 건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그래픽스처럼 그러한 심볼의 형태를 갖는 그런 미디어를 리프리젠테이션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두 가지 이상의 리프리젠테이션 미디어가 결합된 것이 멀티미디어인데 그 조건 외에도 두 가지의 더 다른 그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멀티미디어는 디지털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미가 돼야지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여기서 보시는 그 세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리프레젠테이션 미디어가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 그런 미디어를 리프레젠테이션 미디어라고 했는데 미디어의 종류에는 다른 그런 미디어의 종류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미디어는 마이크로폰, 스피커, 모니터, 프린터처럼 사람의 감각에 아니면 사람의 그 동작에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그런 미디어를 프레젠테이션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 미디어가 없으면 그 사람 사이에 그 정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없겠죠. 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컴퓨터를 통해서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없을 거고 스피커가 없으면 오디오가 나오더라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미디어도 그 미디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미디어는 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CD-롬이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SSD라든지 USB라든지 메모리 같은 그런 미디어를 스토리지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미디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죠. 종이가 없다면 이전 시대에 종이가 없다면 책도 없을 거고 그 정보의 전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도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기도 사람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그 공기를 진동을 시킵니다. 그 진동이 제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 전기 신호로 바꾼 것이 이런 멀티미디어에서는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그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들어가면 그 컴퓨터에서 그 디지털로 된 것을 그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다시 공기에 제가 그 입력했던 그 공기의 진동을 재생해 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그 두드려 가지고 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스피커와 여러분들 귀 사이에는 그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진공 상태가 되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파동입니다. 그 진공 상태에서는 그 파동을 전달할 수가 없죠. 물도 마찬가지고 수중에서도 어떤 소리 같은 것이 그 물을 통해서 물의 진동을 통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돌고래라든지 돌고래끼리 서로 그 울음소리 가지고 돌고래끼리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그 물의 파동을 돌고래 목소리가 물을 통해 가지고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들이 여러분들 집이나 학교나 이런데 컴퓨터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케이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전기 케이블이 없으면 그 정보의 신호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무선파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다음으로 멀티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멀티미디어는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멀티미디어 정의에서도 알다시피 디지털이어야 되고 인터랙션이 가능해야 되고 오디오, 텍스트 이런 미디어들이 결합이 된 상태여야지 멀티미디어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그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멀티미디어도 미디어니까 미디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동굴벽화라든지 동굴벽화에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사람들끼리 그 지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의 지식이 점점 더 쌓이고 그 문명이 좀 발달하게 되죠. 그 동굴의 벽화를 그리는 그런 그 기록 문화에서 전 세계 인류 최초의 문자라고 하는 수메리 그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의 수메리 사람들의 그 쇠기문자라는 그 문자 자체가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어떤 심볼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문자들이 이제 발명이 돼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쉽게 전파가 돼서 지식을 좀 더 빠르게 축적을 해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수메르의 점토 쇠기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는 건 종이랑 비슷한데 종이의 뭐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파피루스라는 그 전에 그 미디어들을 보면 저기 보면 동굴 벽화 같으면은 벽화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그 동굴에 가야지만이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지고 휴대성이 없습니다. 수메르인의 점토도 뭐 들고 다니기는 힘들죠. 근데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통해서 아니면 종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기록이 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이에 적힌 정보도 쉽게 휴대해서 전달하면서 사람들의 그 인류의 문명은 좀 더 빠른 그런 속도로 그 발전하게 됩니다. 미디어는 그 인류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종이의 발명 이후에 인쇄술의 발명도 굉장히 큰 미디어에서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줬죠. 그 전에는 책을 쓰면은 종이에다가 쓰면은 한번 잘못되면은 그것을 다시 고치는 것도 힘들고 그 종이를 이제 처음부터 뭐 다시 써야 된다든지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책을 한 권 만들었는데 종이에다가 종이에 붓을 가지고서 책을 100권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적어야 됩니다. 필사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정보의 생산이 굉장히 힘들고 그 책의 가치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되겠죠. 근데 이 인쇄술의 발달로 어떤 그 책 한 권이 만들어지면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바로 복사는 아니고 인쇄를 해가지고서
아주 대량의 그 책들을 보급을 함으로써 정보를 사람들 사이에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는 게 이제 인쇄술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음기의 발달로 그전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축음기의 발달로 이제 소리를 공기의 진동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축음기입니다. 오디오를 사람의 목소리를 주변의 그 소리를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축음기 미디어가 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로 사진이나 영화는 이제 빛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빛을 움직이는 그런 빛을 시간 따라서 변하는 빛을 기록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영화 기술이 이제 발명이 되고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기술이 이제 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5년에 CD-ROM이라는 기술이 발달됩니다. 그 CD-ROM이라는 발명이 나오는데 바로 이 CD-ROM이 멀티미디어에 사람들의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 멀티미디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ROM을 멀티미디어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CD-ROM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발명한 건데 특별한 발명은 아니고요. 그 전에 CD-ROM이 1985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 1982년에 CD 오디오라고 CD에 그 오디오 음악만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 디지털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 1982년에 나왔습니다. CD-ROM은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고 그 CD 오디오라는 매체가 디지털로 오디오만 기록했는데 CD-ROM에는 오디오 외에도 다른 텍스트나 이미지나 비디오나 이런 다른 그 리프레젠테이션 미디어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CD-ROM입니다. CD-ROM이 멀티미디어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정보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멀티미디어의 그 정의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이제 멀티미디어가 어떤 것이 멀티미디어이고 어떤 것이 멀티미디어가 아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티미디어인 것으로는 스마트폰은 멀티미디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미디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는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스, 텍스트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미디어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부분도 재생한다든지 이런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멀티미디어이고요. USB도 멀티미디어입니다. USB에다가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 리프레젠테이션 미디어를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B. 그 카카오톡 여러분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시고 저도 카카오톡 사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자를부터 오디오,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도 멀티미디어이고요. 최근에 아주 빠른 네트워크로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5G 네트워크도 그 이전에 4G 네트워크, 3G 네트워크도 다 멀티미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디오, 비디오, 문자 이런 거를 다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입니다. 와이파이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5G와 네트워크가 같은 의미로 멀티미디어이고요. 아이패드라는 제품도
아이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기기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다 그 멀티미디어를 다룰 수 있으니까 아이패드도 멀티미디어입니다. 멀티미디어가 아닌 것으로는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는데 그 여러분들의 연령대로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 TV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멀티미디어가 아닙니다.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디오와 동영상을 그 영상을 동시에 시청하면서 뭐 영화도 보고 하지만 이 아날로그 TV는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가 아닙니다. 종이책도 디지털이 아니고요. 멀티미디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디지털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미디어가 하나만 사용된 것, 이런 것들은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요즘에 사람들이 멀티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 10년 전, 한 15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멀티미디어 학습, 멀티미디어 실 이렇게 멀티미디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멀티미디어가 신기술에 속했기 때문에 뭔가 그 새로운 그 미디어로서 사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기술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뭐 학습도 멀티미디어 학습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새롭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학습 이렇게 하면 이 멀티미디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멀티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멀티미디어 스토리지. USB가 스토리지죠. 그래서 USB는 멀티미디어 스토리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USB가 멀티미디어 스토리지인데 다른 하드디스크나 SSD나 다 멀티미디어 스토리지입니다. 멀티미디어 스토리지가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용했던 오디오 테이프 이런 것이 멀티미디어 스토리지가 아닌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스토리지는 다 멀티미디어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스토리지 그러지 굳이 멀티미디어 스토리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모든 것들이 요즘에 나오는 모든 컴퓨터들은 다 멀티미디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라 그러지 멀티미디어 컴퓨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그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문자만 보내진 않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그런 메시지들이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오디오도 보낼 수 있고 비디오도 보낼 수 있고 영상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요즘에는 그 메시지라고 하면은 굳이 뭐 문자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멀티미디어 메시지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애플의 i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전부 다 오디오 재생, 오디오 녹화, 비디오 재생, 문자, 영상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 멀티미디어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멀티미디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교육이 다 멀티미디어 교육이기 때문에 굳이 이 교육은 멀티미디어 교육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는 멀티미디어라는 말을 듣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거의 99%의 미디어가 멀티미디어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멀티미디어는 이제 그 기본입니다. 그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일상의 어떤 기술의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스토리지가 USB,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트워크 전부 다 멀티미디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사도
컴퓨터 회사도 USB 그 스토리지 만드는 회사도 교육하는 회사도 이런 회사들에서 기본적으로 그 만드는 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멀티미디어에 기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모두가 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의 응용으로는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몇 개를 여기 로고들을 여기다가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사용하신 유튜브라든지 아마존의 비슷한 서비스죠.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나 넷플릭스는 좀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그 어떤 영화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요. 엑스박스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죠. 닌텐도 스위치도 컴퓨터 게임이고, 줌은 비디오 회의, 동영상 회의에서 회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제 줌이죠. 그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즐겨하는 그런 게임,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그런 토크 메시지, 이런 그 서비스들이 전부 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응용으로 지금까지 조금 전에 본 슬라이드에서 본 그런 멀티미디어의 응용들은 지금 뭐 많이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는 보급된 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점점 더 보급을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를 위해서 그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AR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하고 이제 VR이 있죠. VR은 버추얼 리얼리티고 AR은 오그먼티드 리얼리티인데, VR 버추얼 리얼리티는 그 컴퓨터 그래픽스로 3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3차원의 가상현실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그 VR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는 오그먼트라는 뜻이 더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무엇을 더한 거냐면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는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은 스마트폰에 탁자가 보면 왼쪽 그림을 보면 탁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실제의 탁자입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올라가 있는 물체가 뭐냐면 그것은 3차원 그래픽스로 가상의 물체입니다. 그리고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는 실사로 찍은 카메라로 찍은 실제 영상 위에다가 3차원 그래픽스 객체들을 마치 실제로 찍은 실제의 사진 속에 있는 물체들하고 3차원적으로 마치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가상 객체를 영상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기술을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응용으로 수술이라든지 실제 환자가 동영상으로 찍으면 그 위에 어떤 가상의 수술을 필요한 가상의 객체들을 실제 환자의 용용성에다가 입혀서 마치 가상의 객체가 실제의 환자하고 잘 매칭이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응용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2개 이상의 리프레젠테이션 미디어, 오디오,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스, 비디오로 구성된 디지털 형태의 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제공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는데, 최초의 멀티미디어는 198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CD-RO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